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탄핵심판 증인신문을 다음 주에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늘 헌재가 증인 신청을 수용하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유일하게 2번 증언대에 서는 인물이 됐습니다. 싹 잡아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을 어떻게든 탄핵해보기 위해 대통령 측이 재차 신청한 결과입니다. 탄핵 심판 쟁점 그 한중간에 서게 된 홍장원 전 차장이 저희 JTBC 스튜디오에 나왔는데 조금 뒤 상세한 인터뷰 전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헌재가 정한 새 일정과 증인부터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추가 채택한 증인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오는 20일에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당초 재판부는 한 총리는 검찰 조서로 대신하고 암투병 중인 조 청장은 불출석을 인정하려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이미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요구하면서 헌재는 오늘 평의에서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속되는 윤 대통령 측의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를 상대로는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적법성을, 홍 전 차장에겐 체포명단 메모를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조 청장은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3명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 신문은 모두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최종 입장을 듣는 일정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정문 작성까지 고려해도 3월 중순에는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날이란 이유로 오는 20일 증인신문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지 회의를 열어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스크린 골프 시설을 설치하려다 무산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렇게 무산된 줄 알았던 스크린 골프장이 알고 보니 대통령 경호처 체육시설에 설치됐던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여름쯤 경호관들 사용하라고 지었는데 실제로는 윤 대통령만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일부 건물에 스크린 골프장 설치를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현대건설이 스크린 골프업체로 보낸 이메일도 나왔지만 경호처는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구글어스에 띄웠던 시설이 스크린 골프 시설 맞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창고가 맞고요. 네. 현재 관저에는 사우나도 없고 스크린 골프장도 없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스크린 골프 시설은 용산 대통령실 경내 경호처 체육시설인 충성관에 설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시점은 지난해 여름쯤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시작한 걸로 알려진 때입니다. 실제 이 골프 시설은 경호관들이 아닌 윤 대통령이 주로 이용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JTBC에 말로는 경호관들 체력 단련에 쓰라고 했지만 번호식 자물쇠를 달아놓고 사실상 경호처 수뇌부가 관리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관저에 스크린 골프 시설을 지으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직원용 시설이란 명분으로 대통령실 경내로 옮겨온 게 아닌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 보안시설과 관련해선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무리 공사 중이던 부산 반얀트리 호텔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습니다. 인테리어에 쓸 단열재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 특히 시커먼 연기가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먼저 구석찬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시뻘건 불길은 건물을 사방에서 휘감습니다. 헬기가 오가며 옥상에 대피한 사람을 구조합니다. 멀리 떨어진 마을까지 매캐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타는 냄새, 타이어 타는 냄새인지 뭔지.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는 기대를 받고 마무리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 개관을 앞둔 호텔은 맹렬한 화염에 곳곳이 녹아내리면서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하게 변했습니다. 공사 작업자 6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기를 마신 27명은 다행히 큰 부상은 면했고 옥상으로 대피한 14명도 소방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몸만 빠져나갔어요. 그래 휴대폰도 못 챙겼지. 불이 난 곳은 3개 건물 중 한 곳으로 사우나실과 수영장이 연결된 1층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이 지점에 쌓인 인테리어용 단열재에서 불이 시작돼 옆 건물들로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부착 탱크도 있고 바닥에 있는 것도 있고 가연성 물질도 있고 그 피난에 방해되는 장애물도 있고. 긴박한 진화 작업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온종일 도로는 통제됐는데요. 소방 차량 60대가 도로를 줄줄이 메웠습니다. 안전 안내 문자가 잇따랐고 이 일대 중계기가 끊겨 통신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그쪽 지역에 통신 담당자인데 장비가 장애가 나서 출동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불길은 3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화재 원인을 살피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현장 감식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하늘양이 돌봄 교실을 나선 뒤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1시간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 중 하나가 돌봄 교실 주변에 CCTV가 없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 학교는 해마다 CCTV를 설치하겠다고 교육청에 보고만 하고 지키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하늘양의 위치를 찾는 유일한 단서는 휴대전화의 GPS 기록뿐이었습니다. 경찰관님들이 하늘이 신호가 옆에 아파트인 이동에서 잡힌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학교에서 신호가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이 시각 하늘양은 돌봄 교실 옆 시청각실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현재 학교 외부에는 CCTV가 있는데 지금 뭐 범행 장소라든가 교실, 복도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주변을 CCTV가 비추고 있었다면 하늘양의 위치도 가해 교사의 행적도 더 빨리 알아낼 수 있었을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학교는 3년 전부터 돌봄 교실 주변에 CCTV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이 학교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계획입니다. 초등 돌봄 교실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돌봄 교실 주변 및 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겠다고 써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에 제출하는 자료로 매년 같은 계획을 세웠고 매해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만 돼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취재진에 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를 평가한 것이지 세부 항목의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3년 전부터 돌봄 교실 주변에 1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할 걸 권고해 왔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